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의 주범인 비만. 이제 노년층에게 다이어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뱃살 지겨워 죽겠네. 나도 뱃살 딱 해서 미스코리아 할머니 될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다이어트는 관절과 피부를 망가뜨리고 노년층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 살 빼야 산다. 노인 맞춤형 뱃살 탈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노래 제목 100세 인생처럼 그야말로 장수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건강하고 활기찬 101세를 맞이하기 위해 똑똑하고 친절한 건강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비만주치 강재현 교수님, 무릎학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 강 교수님과 전주리 아나운서한테 질문할게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90? 90? 예. 너무 욕심인가요? 많이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전주리 아나운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 150세? 오. 그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81.9세. 물론 남자와 여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적게 살고 여성은 좀 더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강 수명인데 건강 수명은 66세입니다. 그래서 한 16년 정도는 병을 달고 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수명을 쭉 늘리고 이 활기찬 101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요. 노년층에 딱 맞춘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네, 강재원 교수님, 우리나라 노년층의 비만율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비만이라고 말하나요? 네, 사실 실제적인 기준은 허리둘레를 재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90cm, 36인치 이상이거나 여성의 경우는 85cm, 즉 34인치가 넘어가면 복부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복부비만의 그 유병률이 매우 높아서 남성의 경우는 거의 30% 노년기에 있고 여성의 경우는 거의 40%를 육박하는 정도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모든 연령층이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다이어트에 동참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실제 비만은 미용의 문제나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또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 때문에 일어나고요. 또 최근에 많이들 관심 있는 치매도 비만이 유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 수명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년기에도 꼭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65세가 넘으면 80%가 관절염 소인을 가지고 있고 75세 이상이면 거의 100%가 관절염 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관절염 소인을 가지고 있다가 다 환자는 아닙니다. 한 4분의 1만 환자이고 이때 관절염이 생겼을 때 가장 치료해야 될 1번이 역시 체중 조절입니다. 몸무게를 1kg만 줄여도 무릎에 가하는 하중이 3kg가 줄어들고 이 1kg가 많아지면 그만큼 하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5kg를 만약에 줄이면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의 통증이 50%가 감소된다니까 관절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앓고 계신 관절염에도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노년층의 체중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근데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기가 더 어렵다고요. 어떤가요, 선생님? 예, 사실입니다. 사실 노년기에는 오히려 체중 조절이 꼭 필요한 반면에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인 몸의 에너지 소비량, 기초대사량이 20-30%까지 저하돼 있다는 거죠. 즉 많은 분들이 젊을 때보다 덜 먹는데 체중이 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기초대사량 저하 때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육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관절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운동이나 신체 활동량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노년기에는 체중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네, 체중 조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식단 조절이잖아요. 어르신들은 체중 관리를 위해서 식단을 짤 때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그 화면 보시면 1,500칼로리 기준으로 식단을 한번 짜봤습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 또 지나치게 적게 먹게 되면 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 달에 한 1, 2kg 정도 빠질 수 있는 식단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단을 유지할 때 주의하실 점은 밥은 약간 적게 드시는 느낌, 그리고 조리를 할 때 식재료가 기름이 적은 걸 선택하고 조리할 때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는 찌거나 굽는 요리를 많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이 밥을 먹을 때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네. 다이어트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피해야 하나요? 아, 완전히라는 게 없죠. 사실 먹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국이나 찌개를 좋아하시는 분은 드셔도 됩니다. 단, 그 매콤하거나 약간 짭짤하게 국이나 찌개를 하시더라도 나트륨 때문에 너무 국을 많이 드시지 않는 노력,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매운맛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근데 국을 기름지게 만들 경우, 그럴 경우에 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매콤하게 하더라도 기름지지 않게 국이나 찌개를 만들면 사실은 국이나 찌개 드셔도 되는 거죠. 네. 또 다이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어쨌든 운동이잖아요. 관절을 좀 지키는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할 때 사실은 연세가 많은 분은 근육이 다 강직이 오고 근육 자체가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맨손 체조, 본격적인 운동하기 전에 5분, 10분 맨손 체조를 꼭 하셔서 근육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할 때 한 운동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피해달라. 예를 들면 윗몸 일으키면 계속 한다든지 또는 역기만 계속 드는, 상체 운동을 위해서 역기만 계속 드는 그런 불균형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상체 하체를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 꼭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고령층에 있어서는 탈수 현상이 굉장히 잘 옵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으면 입맛이 잘 없습니다. 그게 짠맛, 그다음에 매운맛을 잘 몰라서 굉장히 또 작게 드시고 네. 맵게 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탈수 현상을 잘 인지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 운동하고 나서 물이 빠졌는데도 보충할 시기를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운동하실 때 물을 꼭 흡수하셔서 탈수를 막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년층에 맞춘 다이어트법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로 인산이네인 이곳. 경쾌한 음악에 맞춰 신나는 댄스. 한 마리의 백조가 되기 위해 물밑에서 열심히 굴리고 뱃살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판 승부 중. 모두의 간절한 소원인 뱃살 빼기. 그 어려운 일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다이어트로 건강을 되찾은 그 주인공. 정말 67세의 몸매 맞나요? 살 빼기 전과 비교해보니 제대로 젊어지셨네요. 많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안이 가볍고요. 수영장 오면요, 엄마들이 무척 부러워합니다.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한번 나가볼까? 그러고 막 웃었어요. 엄마, 너 너무 예뻐졌다. 날씬해졌다. 좋겠다. 부럽죠? 부러워요, 부러워. 우리도 은심이처럼 살 빠져서 예쁘고 싶어. 다이어트 후 일상에도 행복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이 우리 민호 오셨어? 어이구 예뻐. 미녀 왔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저 뚱뚱해가지고 그 백금년 닮았었어. 근데 지금 아주 날씬해가지고 아주 예뻐요. 달라진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키도 이렇게 커서 못 입거든. 이게 3개월 전에 입던 옷이거든요.
그런데 커서 못 입겠어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34에서 30으로 줄었습니다. 88에서 77 입습니다, 지금. 몸매의 라인을 되찾으니 자신감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좋아. 살 많이 빠져서 좋아요. 다이어트엔 역시 식단 관리가 필수. 김은심씨만의 노하우 대공개. 다이어트의 1등 공신 아마씨예요. 첫 번째 식단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아마씨. 싸대요. 좋다 하는 거는 그냥 넣어서 해 먹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을 갈은 주스에 아마씨 한 숟가락을 넣으면 아침 한 끼 식사 완성이요. 이건 먹고 식사를 안 하니까요. 살이 저절로 빠져요. 배가 고프다, 시장기 든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두 번째 식단은 슈퍼푸드로 알려진 햄프시드. 우유와 섞어서 점심 식사 대용으로 마십니다.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아로니아 진액을 요구르트와 마시면 변비 예방 효과까지. 와, 정말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시네요. 그래도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잖아요. 전혀 그 밥 생각은 없어. 사람들이 늘 안 어지럽냐고. 자기들 어지러운 게 못 굶는데. 그냥 먹는 게 있죠. 내가 그렇지. 이렇게 혹독한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이어트 전 80kg에 육박했던 과체중으로 양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콜레스테롤, 당뇨, 혈압이 아주 위험순위에 와 있대요. 그러니까 살을 좀 빼라고 그랬어요.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지난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나서야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다이어트의 성공 후 마음의 건강까지 되찾았습니다. 저 같아요? 아유 진짜 완전히 뚱뚱했었다. 날씬해 건강해지고요. 얼굴도 젊어져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살찐 사람들 살 좀 많이 빼세요. 나처럼. 몸매와 건강을 살린 똑똑한 다이어트로 체중뿐 아니라 걱정과 근심까지 확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건강관리하세요. 네, 정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두 교수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일단 열량을 제한하고 꾸준하게 그 체중 조절을 하는 데는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방법을 오래 지속하면 곤란한 게 그 바른 식사라기보다는 그냥 특별한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 또 길게 하다 보면은 그 요요 현상이 온다든가 또는 영양 결핍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끼 정도는 괜찮지만 나머지 끼니는 조금 적게 먹는 그런 그 한식 식단으로 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짧게 성공하셨지만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보려면은 1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시고 지금 체중을 줄이고 또 아쿠아로빅을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이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수중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건데 굉장히 운동량이 많고 무릎 관절이나 또는 허리 아프신 분한테 좋은 운동입니다. 이 정도로 만약에 노력하신다면 통증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앞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막아줄 것 같습니다. 좋은 저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친절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두 전문가와 함께하니까 든든한데요. 저희가 병원을 찾을 때 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 기억해 뒀다가도 진료실에 막상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니면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어서 묻지 못한 질문들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들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사 선생님, 왜 나 런닝머신하고 계단 밟기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해도 왜 뱃살이 안 빠져요?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밥도 밥 공기로 줄이고 배고픈 것도 얼마나 참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몸이 쑤셔서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걷는데요. 천천히 걷는 게 허벅지에 힘주고 걷는 게 나은지
빨리 걷는 게 나은지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정말 재밌는 질문들이 많네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볼까요? 운동을 하는데 뱃살이 안 빠집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저도 예. 그래요. 아유, 뭐 날씬하신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운동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만 하세요. 뱃살을 네. 빼겠다고. 근데 사실은 내장 지방을 태우려면 걷기나 등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근 운동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운동을 선택할 때 내가 지금 빼려고 하는 체지방 또는 내장 지방을 제대로 태우는 운동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먹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을 정말 적절히 하는데도 배가 안 들어간다면 식단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게 훨씬 빠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제 환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시면 새 모이만큼 먹는데 왜 찌는지 모르겠다 그러시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식사 일기를 드려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적어 오시는데 일주일 있다 오시면 그 얘기를 못 하세요. 적어 보니까 의외로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는 조금 먹는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외에 뭐 음료수 한 잔, 쿠키 한 개,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초콜릿 한 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것들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난 조금 먹는데 체중이 는다 그러면은 한번 일주일 정도 드시는 걸 다 적어보시는 게 하나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이 안 먹는데 소위 찌는 것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조금 먹는데 열량이 높은 것만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단을 건강식 또 저열량식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수찬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산책과 빠른 걷기 중에 어떤 게 살이 더 빠질까거든요. 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걸어야 된다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땀이 날 정도로 좀 빠르게 짧은 시간이라도 강도 높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산책을 하게 60분 걷는 거하고 20분 빨리 걷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 네. 낮은 강도로 만약에 걷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에너지원이 지방에서 나오는 거고 빠른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네. 그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답은 60분 천천히 걷는 게 체중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20분 빨리 걷는 것보다 60분 천천히 걷는 게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 본격적인 단풍철이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등산 또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등산하다 또 다치시는 경우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어떤 점들 좀 주의해야 할까요? 등산도 그 체중을 줄이는데 좀 좋은 운동은 맞는데 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또 등산하다가 내려올 때 다치시기도 많이 다치고 무릎에 네.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계단을 오를 때의 무릎의 하중보다 2배가 올라가고 계단을 내려오면 3배에서 4배가 더 암벽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실 때는 가능하면 스틱 또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체중을 분산해서 내려오시면 좋겠고 신발을 어떤 분은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가끔씩 아주 미끄러지는 신발, 예를 들면 슬리퍼 같은 것도 신고 올라가시는 용감한 분도 계신데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등산은 꼭 몸에 맞는 자기 수준을 넘어서 하게 되면 체중 조절도 안 될 뿐더러 무릎 부상을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다음 날 항상 겪게 되는 게 근육통이잖아요. 여기도 막 쓰신 것 같고 저기도 좀 쓰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오늘은 운동을 해야 되나? 누구는 그렇게 운동을 해야 또 근육이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날은 좀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네. 옛날에 한때 제가 헬스장에서 헬스를 많이 해서 코치가 엿기를 요 이상은 드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무리해서 계속 들다가 보니까 나중에 제가 뻗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척추가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면 그게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네. 있지만
운동이라는 거는 자기 한계치를 넘으면 결국 고장이 난다. 결국 운동을 하고 나서 그 운동을 풀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네. 그 근육이 뭉치고 강직이고 왔는데 풀어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운동으로서 극복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운동을 해서 근육이 뭉치고 통증을 느끼고 또는 열감이 생기면 꼭 쉬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돼서 운동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근육통뿐만이 아니라 약간 열감이 느껴지면 운동을 좀 중단하는 게 좋은 거군요. 그 열감이 견딜 수 있는 열감이 있고 아주 심한 열감이 있는, 그거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하루 쉬어서도 그 열감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면 그 이틀 정도는 더 쉬어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들 정말 많잖아요.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그럼 풍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떤 것일까요? 다이어트 풍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동벨트 운동기기로 지방을 흔들면 살이 빠진다. 사우나를 하면 살이 빠지고 독소가 배출된다.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정말 살이 빠진다.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 나무에 등 때리기를 하면 혈액순환에 좋다. 네, 이 중에서 진짜는 몇 개나 될까요? 예, 다 진짜 같으시죠? 네, 예. 근데 이 중에 진짜는 한 개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글쎄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5번? 5번이요? 네. 아니,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아닌가요? 사실은 저도 등산하면서 이런 걸 볼 기회가 있고,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만 이런 현상이 나무에 대고 이렇게 등을 쾅쾅 치면서 네. 아마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희열을 느끼고 이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네. 마사지 효과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무에 기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 그러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마사지 효과가 마사지 효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혈액순환에 도움된다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등에 쾅쾅 치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떨 때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쾅쾅 치면서 디스크나 척추 압박 골절의 환자를 제가 외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나 또는 그 마사지 효과로 가볍게 치는 거는 모르겠는데 세게 치면 부작용이 더 심하니까 저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럼 제가 이번에 또 정답의 두 번째 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2번? 아쉽게도 또 틀렸습니다. 아닌가요? 예. 근데 사우나 가서 땀 빼고 나면 체중계 올라가 보면 좀 줄어 있어요. 실제로 줄죠. 네. 사실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에 체중을 재고 나와서 재면 1kg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체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몸에 수분이 빠진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체중을 빼겠다고 힘든데도 사우나에서 오랫동안 참고 버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탈수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나오시다가 실신하거나 다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나와서 물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면 바로 원상 체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우나는 체중 조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원리로 왜 운동할 때 땀을 많이 내기 위해서 땀복 입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이번에 맞추셨습니다. 네.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땀복을 입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운동을 할 때 땀이 나는데 거기다가 덥게 가열을 하니까 땀을 더 많이 흘리거든요. 이것은 아까 이수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동하시다가 탈수가 돼서 위험한 상황이 원래 오기 쉬운데 땀복을 입고 하게 되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땀복보다는 오히려 통기가 잘 되고 열이 잘 배출되는 그다음에 땀을 잘 흡수하는 그런 가벼운 옷을 입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저 이제 진짜 정답 맞출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들어본 것 같거든요. 왜 공복에 운동하면은 다이어트에는 진짜 좋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맞추셨습니다. 사실은 그 공복 시에 운동을 하게 되면 네. 그 체지방을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복 시에 운동을 충분히 하면은 체지방을 태우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다만 사실 운동을 할 시간이 그렇게 아무 때나 자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공보 시에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꼼짝도 안 하실 게 아니라 네. 공복시건 식후건 움직이거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짧게라도 여러 번 자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 맞춰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1번이 바로 일명 덜덜이라고 하는 이렇게 몸을 좀 떨게 해주는 기계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제 정답이 아니니까 덜덜이는 전혀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헬스장에 가면 달달달달 하면서 네. 이렇게 마사지 효과도 있고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저게 과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네.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하고 싶어하고 저렇게 이용을 많이 하느냐? 근데 이게 이렇게 달달달 틀면 네. 우리가 지방이 뭉친 거를 풀어주는 좀 분리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풀고 나서 결국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지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워준다 그러는데 태우고 녹이는 효과는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 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대개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풀어준다고 그걸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항상 아주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네. 그거 덜덜덜 하는 그 기계를 하고 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지방이 분해되고 난 다음에 녹여지니까 네. 그래야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만약에 앞으로 하고 싶은 분은 유산소 운동 하기 전에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네.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명 그 기계가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하고 싶고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고 싶다면 유산소 운동 전에 맞습니다. 하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날씨는 선선해지고 먹을 것도 풍성해져서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노년층에 맞춘 다이어트 비법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지연 교수님, 이수찬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